Each patient shall choose his own bed. It's a corridor. Number 2. 퇴근 시간, 통행이 많은 도로 한복판에 파란불이 켜졌음에도 출발하지 않는 차 한 대.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가갑니다.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다 호소하는 일본인 운전자에게 지켜보던 행인이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대신 운전대를 잡습니다. 하지만 이 남잔 차를 훔쳐 달아나기 위해 도움을 가장했죠. 잠시 후 아내가 돌아오고 일본인 부부는 함께 안과로 향합니다. Miss, let him go. He's worse off than we are. Nothing in your lenses, nothing in the retina. So, is that a prescription? No, I'm actually writing directions for the hospital. 집으로 돌아온 의사는 아내와 식사를 하며 급성 실명으로 병원을 찾아온 일본인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부부 관계가 몹시 좋았던 의사와 아내. 다음 날 불길한 표정으로 깨어난 의사. 그는 병원에 찾아온 일본인에게서 전염됐다 확신합니다. 접촉으로 인해 감염되는 실명. 영화에서는 한순간에 앞이 하얗게 보이는 백내장 증상으로 묘사됩니다. 하루 이틀 사이 실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 사태를 수습해보지만 장관 역시 실명되고 급기야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더 이상의 전염을 막기 위해 실명자들을 한 곳에 격리하는 방법을 택했던 정부. 의사는 짐을 꾸려 격리소로 향할 차에 올라탑니다. 남편을 홀로 보낼 수 없던 아내도 그와 함께하죠. 전날 밤 차를 훔쳤던 강도 역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도중 실명합니다. 안과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온 선글라스 여인. 그녀는 매춘을 하기 위해 호텔로 향합니다. 시간에 맞춰 객실로 향하는 그녀. 잠시 후 알몸 상태인 그녀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소리치며 복도에서 울부짖습니다. 일본인이 들른 안과에서 대기 중이던 환자들 그리고 그들과 잠시 동안 스친 사람들 모두가 격리소로 속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차 강도, 선글라스 여인과 소년, 그리고 최초 발병자 일본인 남성. 다음 날 또 한 무리의 실명자들이 격리소로 옮겨집니다. 감시하던 군인들은 무장을 한 채 이들의 이탈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새로 들어온 감염자들 중 아내를 찾은 일본인.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뜻밖의 재회를 한 이들은 비단 일본인 부부만은 아니었죠. 또 다른 감염자들이 집단으로 도착했을 땐 남편 병원의 접수원과 대기실에서 안대를 차고 있던 노인도 포함됐습니다. Number 5, security guard at a hotel. In the first 24 hours, there were hundreds of cases, so the rumor says. 노인은 이곳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혼란했던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상실과 생존, 그리고 두려움에 갇혀 여유를 잃은 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며 위로합니다. 대규모의 실명자들이 격리소로 들어오게 되던 날, 이곳을 감시하던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Stay in the line, little man. Hello?
험악해진 감시체제에 사람들의 공포는 더욱 커지고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훌쩍 넘어버린 이곳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점점 황폐화되고 있었죠. 아무데서나 배설을 하는가 하면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섹스, 쓰레기로 난장판이 된 바닥 등 실명 전의 인간다움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감염되지 않는 의사 아내 덕분에 1번 방의 사람들은 그나마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었죠. 초과된 인원과 턱없이 모자란 식량은 이곳을 전쟁터로 바꿔버립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발생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권력자. 자칭 3번 방의 왕이 탄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지난날 호텔 바텐더에서 총을 든 강탈자로 등극한 그는 식량을 쥐고 금품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And we'll let you know the rules later, okay? Just get your stuff together and we'll let you know what you deserve, okay? 3번 방엔 감염으로 실명한 사람이 아닌 진짜 맹인이 있었고 생존 감각이 발달한 맹인의 길잡이로 3번 방의 왕은 식량에서 금품, 급기야 각 방의 여성들을 요구합니다. 의사 남편은 자신을 애처럼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씻겨주는 아내에게 실증을 냅니다.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남자이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의지해야 하는 자신이 답답했는지 오히려 그녀에게 화를 내죠. 식량 문제로 3번 방의 왕에게 당한 치욕을 M1 대상인 아내에게 화풀이하는 의사. Stop it! No, Jesus Christ, no, this place is a toilet. 그 사이 의사를 위로하려 다가온 선글라스 여인과 그가 일탈을 벌입니다. 두 눈이 멀쩡한 아내 앞에서 벌어진 남편의 외도. 이를 본 아내는 뜻밖의 대처를 하죠. 재난과도 같은 일상을 겪고 있는 그녀에게 중대한 고민거리가 못 되는 듯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른 감정의 폭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들을 이 짧은 장면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격리술. 식량을 쥔 자는 곧 권력을 휘두르는 약탈자가 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가치는 사라지고 격리소는 인류가 치르는 전쟁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 묘사됩니다. We came up with a new plan. Bring us your women. 식량을 보급받기 위해 여성들을 보내야 하는 상황. 1번 방에선 한참 토론 중에 있습니다. I think we should ask if there are any volunteers. Volunteers? What are you talking about? Because there's no fags here. Yeah, well, there's no whores either. Yeah. That's debatable. I would rather that my wife didn't go. But what I want really doesn't matter. It's completely up to her. I'll go with her. Me too.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나서는 여인들. 그리고 그녀들을 겁탈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3번 방의 깡패들. 심한 구타와 성폭행, 모욕적인 욕설, 갖은 수치심을 안고 돌아온 그녀들에게 1번 방의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의사 아내는 이 거지 같은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3번 방을 찾아가 왕을 살해합니다. 제 아무리 총을 들고 겁박한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위엔 멀쩡한 시력과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단기간 지배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복수를 두려워하며 왕을 죽인 범인을 색출해 3번 방에 보낼 생각을 합니다. 마침 그들에게 폭행당했던 여인이 3번 방에 불을 지릅니다. Here. Who's that? I heard somebody. Who's that? I heard somebody. What's that?
화마에 휩쓸린 격리소. 이들을 감시하던 군인조차 사라지고 격리소를 빠져나온 이들 앞엔 그야말로 폐허가 된 도시가 있었죠. 의사 아내의 뒤를 따라 서로를 의지하며 그녀가 인도하는 길로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 과연 이들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더럽고 추악하다 못해 원초적인 인간 군상들을 멀쩡한 정신과 멀쩡한 두 눈으로 지켜본 아내. 성인이 된 듯 모든 걸 해탈한 것 같은 그녀도 굶주리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명 바이러스라는 특정 재난의 설정은 현대인이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가상의 상황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한 사회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유일하게 전염되지 않은 아내의 눈을 통해 사회적 도덕성과 윤리가 제거된 생존 경쟁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본능적인 추악함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비 영화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구조지만 그보다 더 진지하게 연출됐습니다. 영화에서 묘사된 격리소 안의 모습은 실제로도 가능하리라 여겨지는 사람들의 군상이 다양하게 녹아 있습니다. 영화의 색감은 백내장과 같은 증상을 표현한 듯 뿌연 화면과 어둡고 칙칙한 영상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다수의 사람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제거한 이유는 실명된 사회의 익명성, 즉 불필요한 장치의 제거를 강조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악몽, 앞이 보이지 않는 재난이 닥칠 경우 한 사회가 어떻게 망가져버리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를 추천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